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27강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185쪽에 보시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 거기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그 도시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데,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환지처분 및 보류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학교 부지라든가 관공서 부지, 이러한 보류지로 충당하는 거, 보류지 충당. 그래서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세 번째, 공유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분할했습니다. 단순 분할. 공유지분 단순 분할입니다. 공유지분을 단순 분할했다.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돈 빌려오면서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돈 갚으면 다시 원상 회복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대신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가등기하고 빌려오는 경우, 뭐 이런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 담보를 제공하는데 빌려온 돈을 못 갚으면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매원인 무효에 의하여, 그러니까 매매를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법원으로부터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또 명의신탁을 했는데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어요. 그런데 그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에서 다시 위탁자 앞으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다.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 그 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있죠.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7번째, 재산분할 청구.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해서 판사가 남편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하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은요, 남편 재산의 2분의 1을 부인에게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부부들은 위자료 대신에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하지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이런 경우는 서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양도를 안 본다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또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양도가 아닙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환 계약, 서로 교환했던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누군가가 모르고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그러니까 돈 빌려오는데 소유권 이전했다가 담보 사유 소멸로 빌려온 돈 갚아가지고 환원되는 경우는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어요. 그런데 퇴사하면서 자기 지분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명의신탁 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소유 지분별로 분할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6번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명의신탁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인 경우는 권리 회복이죠. 진정한 명의 회복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6개 때인데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혼 이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를 주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이자료로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면 이건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였다가 공유지분 변경 없이 다시 공유토지를 재분할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네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2분의 1로 분할했습니다. 양도가 아니죠. 분할한 걸 다시 재분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등분 분할했다면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했다. 여러분 경매 물건은 자기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역시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가 아닌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어느 것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까? 자, 국내재산이 있고 국외재산이 있는데 우선 국내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 근데 이때 토지가 등기가 되었느냐, 등기되지 않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이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고요. 그리고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볼까요? 건물이 거기 오른쪽 나왔죠?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훗날 건물이 완공되면 토지라든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네 가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채권 양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식 등이 나왔는데요. 주식 등이 나왔는데 주권 상장 주식입니다. 이 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들은 과세하지 않고요.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대주주. 예, 대주주 범위도 좀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들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관계없이 소액주주들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소액주주도 과세한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타 자산이 나옵니다. 이 기타 자산이 나오는데 기타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자 들어가는 겁니다. 특정 주식.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여기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게 많은데 여기서 특정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소유 비율. 그런데 내가 그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그 법인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동산 소유 비율도 50% 이상 돼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 비율도 50%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주식 소유 비율이 50% 이상 갖고 있는데 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 주식 양도 비율은 역시 50% 이상 양도해야 됩니다. 이때 이 주식 양도 비율은 이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행 총 주식수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3년 이내에 50% 이상을 팔아야 되면 특정 주식으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기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식은 50, 50을 기억하세요. 주식 소유 비율도 50%, 부동산 보유 비율도 50%, 주식 양도 비율도 50%. 그때 주식 양도 비율은 3년 이내에 50%를 양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특정 법인의 주식입니다. 여기서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이때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인데요. 80% 이상 주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서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부동산 과다보유니까 부동산 보유 비율이 8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업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말합니다. 다시요. 특수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인데 이렇게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동산이 많습니다. 80% 이상 되는 거죠. 이러한 주식은 한 주를 양도해도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골프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그 골프장의 법인이 전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의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 주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를 팔아도 과세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특정 주식은 50, 50, 50을 기억하시고요. 특수업종은 80대 1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80%, 한 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특정 영업권입니다. 여러분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금을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붙은 특정 영업권인데요. 이거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점포를 하나 얻더라도 뭐 시설 권리금, 점포 권리금을 뭐 3천이다 5천을 주고 그 점포를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영업권은 권리금을 우리는 회계학상에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가치가 10억인데 너무나 건물의 입지가 좋아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 수익도 많지만 건물에다 어떤 사업을 한다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10억이지만 내가 더 10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건물을 인수하는 겁니다. 더 준 10억이 바로 특정 영업권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을 팔면서 권리금 10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특정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골프 회원권,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뭐 또 사우나 회원권,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렇게 각종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크게 보면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 되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식에는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자산은 특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특정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겁니다. 특자, 특정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187쪽에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3회 문제인데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출처요 보류지로 충당했다. 양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양도했다.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대상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청구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양도가 아닙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했다. 양도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자는 사업소득이 되겠죠.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기역, 디귿, 미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문제 볼까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이게 특정 영업권 되겠죠.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4번 지상권, 5번 현물출자 맞지요? 2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었다.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지에도요,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닌데, 환지 처분을 하면서 땅을 더 받는 걸 뭐라고 하느냐? 증한지라고 합니다. 땅을 더 받아서 증한지를 받게 되면 청산금 부담한다고 그래요. 이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만약에 땅을 적게 받았다, 가만지 받아가지고 청산금을 환급받았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만지 받아가지고 청산금을 환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9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상권 맞죠? 전세권 맞죠? 골프 회원권 어디에 들어갑니까?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특정 영업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틀렸죠? 4번은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그래서 등기되지 않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해야만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양도가 아닌 것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편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